오늘은 생강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생강 안 먹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다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게 약으로도 쓰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음식으로 엄청 많이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치에든 뭐 네, 약으로도 쓰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 병을 네. 고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죠. 자, 식약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음식이랑 약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음식, 이제 어떤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좀 성질이 순하고 몸에 영향을 좀 덜 주는 애들은 음식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성질이 좀 강해서 잘못 쓰면 독성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은 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뿌리인데 좀 성질이 순한 건 상대적으로 음식으로 많이 쓰이고 성질이 좀 강한 거는 약으로 많이 쓰이는데 생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음식할 때 이만큼 많이 넣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얘가 되게 맵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방향성이 강하죠. 향이 막 많이 나죠. 소량씩 넣게 되잖아요, 음식할 때는. 약으로 쓸 때는 좀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일단은 생강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약간 대나무처럼 이렇게 고든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밑에 요 뿌리들이 나는데 요 뿌리들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생강으로 쓰게 되죠. 일단은 이게 생강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약재를 쓸 때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쓰는데 일단 생강은 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생강이고요. 성미를 보면은 미신성온하다고 하는데 맛은 약간 맵고 성질은 좀 따뜻한 약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건강이란 거는 생강을 말린 거예요. 생강 한번 쪄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쓰면 이제 건강이라는 약재로 불리고요. 이렇게 말리면은 성질이 좀 세져요, 약재들이. 그래서 미는 고신하다고 약간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강하다 이런 뜻이고요. 성은 대열하다고 해요. 성질이 굉장히 열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약간 따뜻한 그런 성질이었는데 말리면서 열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강의 효과를 보면은 바깥으로 외로는 발표 산화한다고 하는데 약간 우리 으슬으슬 춥고 혹은 한기를 느낄 때 그런 걸 몰아내 준다는 뜻이에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내로는 해울 괴담 조중한다고 하는데요. 이 생강이요, 특유의 그 향이 있죠. 누구나 맡으면은 아, 생강 향이구나 다 알 수 있죠. 이런 향이 강한 약재들은 뭔가 뭉쳐져 있는 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해울한다는 건 속에 뭔가 이렇게 가득 막혀 있는 거를 좀 풀어준다. 그래서 소화제 뭐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괴담한다는 거는 좀 쌓여있는 담음을 풀어서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조중이란 거는 소화기를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기를 다스려 구토의 성야 이 뜻은 역기란 거는 뭔가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오르는 증상들을 뜻해요. 뭐 트름이 거슬러 오른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두통이 약간 거슬러 오르면서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역기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구토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독성이 강한 약재들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약재 중에 여러 독성이 강한 약재들이 있는데 특히 뭐 바나나 뭐 기타 등등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생강즙에다가 한번 적셔가지고 볶아서 써요. 그러면은 독성이 많이 감소가 되고 효과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좀 부드럽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한약에는 강삼조이라고 해서 생강대조라는 걸 많이 넣어요. 생강대추를 많이 넣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재를 좀 중화시키고 독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건강의 효과는요, 건강하면 말린 거라고 했죠. 요거는 위가 꽉 뭉쳤을 때고 열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운중한다는 거는 소화기를 좀 따뜻하게 데피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으로 쓸 때보다 건강으로 쓸 때가 훨씬 데펴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그리고 제곤행적체라는 거는 속에 쌓여있는 완고한 이런 냉기 같은 거, 그러니까 배가 늘 싸늘하니 아파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는 효과 얘기고요. 구토랑 설사를 먹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배가 좀 싸늘하니 아프면서 늘 변이 무르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토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사지관절의 경락을 통하게 한다는 거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체질은 소음인들한테 많이 써요. 소음인들은 비소신대하다고 해서 소화기가 굉장히 냉하고 좀 약한 편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성질이 따뜻한 생강을 많이 써주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소음인한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얘들은 성질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체질이 통틀어가지고 소화기가 좀 냉하고 안 좋은 분들한테는 언제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음식으로도 많이 쓰니까 집에서 간단히 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 생강 대추차가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생강 자른 거 편으로 한 3개나 4개 정도랑 뭐 한 줌 딱 잡으면 되겠죠. 그랑 대추 한 4, 5개에서 6개 뭐 그 정도 잡아가지고 그거를 끓이는 거예요. 팔팔. 그래가지고 식혀가지고 마치 보리차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배가 늘 사르르니 아프고 좀 체온이 좀 많이 낮아져 있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달만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좀 많이 따뜻해지면서 좀 편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시도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기도 있어요. 모든 약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데요. 생강, 건강 같은 경우는 독성이 굉장히 약한 약자들이라 좀 무난하게 쓸 수 있긴 한데 좀 소화기가 극도로 화한 사람들은 이런 거 먹으면은 더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피해야 되고요. 진액의 소모가 심한 사람들, 몸에 수분 양이 좀 부족해져 있고 관절이 시큰시큰 아프고 뭐 좀 맨날 입이 쓰고 뭐 이런 분들은요. 먹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내가 뭔가 배가 맨날 냉하면서 좀 싸늘하니 아파요. 그리고 변도 좀 무르고요. 추위도 좀 많이 타요. 이런 분들이 생강을 자주 드시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좀 그런 걸 다스릴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걸 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한테 알려드리면은 얼마든지 좀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